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8260K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유영하는 제2의 최순실, 박근혜 정치 재개 성공하면 삼원체제 무너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또 수박들이 김세희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압류를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쟁점을 김세희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가압류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안 갚았다, 그리고 그 돈 문제는 책값이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딱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수박의 대표 선수들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까? 편을 들은 척하면서 바로 돈 문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지금 조선일보가 또 맡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보부와 중국 정보부가 남한에 치밀하게 기획해서 실시했던 언론 세무 사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언론 체제는 무너진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 삼원체제 비밀 정보를 홍보하는 나팔수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게 김재규로 알려지고 있고, 김재규가 욱해서 총을 쏜 걸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김일성의 존재감을 망가뜨리는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쏘기 직전에 문세강을 시켜서 박정희를 저격했다가 유경사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이거 북한이 한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중앙정보부내에 있는 청주회가 이상하게 처리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특히 영부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는 최태민이를 접근을 시킨 겁니다. 공작을 한 거죠. 이 최태민이가 바로 최순실의 앱입니다.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끼고 권력을 누린 것은 바로 중앙정보부의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제대로 역할했다면 최태민이가 그러질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김재규가 총을 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든 부마 사태도 중앙정보부가 기획을 해서 만든 겁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부산에서 유언비어를 살포하다가 삼공수 요원들에게 직접 체포돼가지고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인수해갔습니다. 인수증을 써주고 한 거죠. 그리고 김재규가 총을 쏘기 위해서, 총을 쏜 다음에 일으킬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엄 출동부대의 사단장 박준병이도 청주회 비밀회원입니다. 그리고 거여동에서 출동하는 구공수 여단장도 청주회 비밀회원입니다. 특히 구공수 여단장 윤흥기의 친형은 5.18을 일으켰던 전투교육사령부 윤흥정 중장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도 청주회 비밀회원입니다. 이런 거를 죄다 숨기고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한다, 어쩐다, 이런 거짓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최태민이가 자기 딸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최소원을 박근혜의 수발을 드는 걸로 딱 내정을 한 겁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활동 주변을 보면은 최소원이가 한 행적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원이가 왜 깜빵에 가 있냐? 왜 지만원이가 깜빵에 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박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꾀돌이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황충이를 엄하게 곤장을 쳐가지고 조조를 속이고, 바로 그 황충이가 선봉대장이 돼서 조조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하가 태블릿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했던 행동,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서 읽어보면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인 거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몰려오는 인간들은 다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기양 뜯기는 거 덜 뜯기는 게 낫다. 그래서 유영하를 선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유영하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채무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을 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래가면서 책을 팔고 연극을 만들고 온갖 꾸러미들을 갖다가 팔아먹고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을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인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기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 책을 팔아먹을 때 책 수익금을 전액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책값하고 택배비를 뺀 전액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10%, 뭐 20% 요따위 소리로 그걸 뭉개고 있는 겁니다. 책을 판매한 대금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45억 원 정도의 수익금 전액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세 부분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딱 7억, 5억 요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부채를 남겨놓으려고 뚜꼬리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슈퍼챗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챗이 24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후원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한다고 낸 후원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돈을 받아 챙긴 김세희만 압니다. 아마 이거 유영아하고 김세희하고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날 몇 분의 우익 인사가 돌아가셨어요. 이 우익 인사들을 돕겠다고 모금을 시청 앞에서 해가지고 재단을 차려놓고 모금을 했는데 그 유족들은 정작 1원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다 꿀꺽한 거죠. 그런 놈들이 지금 우파 행사를 하면서 무슨 연합회다 모임이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강훈하고 같이 떠들고 있고 유튜브를 해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김세희와 유영아가 채권 채무관계를 일부러 만들어 놨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재개를 할 때 올가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김세희는 지가 죽을 때 되면은 이거를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지금 유영아의 약점을 잡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공작이 실패하게 되면은 저들은 김세희를 던지기로 처리할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강용석인데 강용석이가 이 시기에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하면서 내가 들었다. 책값 인세 부분을 10억가 퉁치기로 했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법원에 가서 증언하겠다. 그러니까 개돼지들이 일제히 환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강용석이는 누구한테 붙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바로 박근혜를 죽인 윤석열이 편에 가서 붙어서 또 먹고 사는 겁니다. 기가 막힌 변술이죠. 박근혜를 뜯어먹다가 윤석열에게 지금 또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살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김세희와 유영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세희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을 사주고 채권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유영아가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영부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영이라는 수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즉각 청주케 시다바리 최소영이가 트럼프가 박근혜를 친중으로 엮어놨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하나의 앵벌이 강신업이가 박근혜가 한나라당에 복귀한다. 이런 또 썰을 퍼뜨리니까 즉각적으로 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았던 도장런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회장 이런 인간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정없이 짓밟은 자들이죠. 특히 현대중공업 회장은 현대가와 함께 북한의 핵폭탄을 돈으로 전달해 준 사람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처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개돼지들은 이런저런 걸 다 잊어먹고 당장 김세희가 박근혜 대통령 집 사저를 압류했다. 이게 배은망덕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여론머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뜯어먹은 적이 없고 돈을 내라고 재벌도 불려서 압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무효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 아니라 북한 공작에 의해서 난수 방송 지휘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태용호가 난파돼 가지고 직접 다 처리를 했고 거기에 삼원체제 비밀 정부가 동원됐고 김대중 여단 병력 10만 명이 총 동원됐고 중국 조직이 총 동원됐다는 게 다 밝혀졌으면은 즉각 재심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고 추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공작인 겁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수백억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문재인이야말로 거지 새끼입니다. 문재인은 대학교 다닐 때 경희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때 내 친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은 맨날 얻어먹던 놈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그런 놈이 남의 권력을 뺏고 남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지금은 수백억짜리 저택에서 뻥뻥거리고 북한 눈치를 보고 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복귀가 성공하면 저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놈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송암동 오인 사격 사건으로 희생된
방위병. 그 방위병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죽여버린 이웃집 석유가게 누나를 행사장에서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막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의 온 재산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도 별별 일 없고 돈벌이도 현찮고 대출로 빚쟁이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은 전교조의 빨갱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막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집값 채무에 대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만 보이면은 즉각 김세희가 돈 내놔 이런 액션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자서전을 쓴 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애니첸이 이승만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홍석현이가 그 영화를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발표 이틀 전에 자기 아들놈을 시켜서 전국에 배포해가지고 손님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거를 기여로 해서 3억 원에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책을 사가지고 그 빚을 못 갚게 딱 공작을 한 거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작 활동에 유영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뱃속만 불리고 이속만 챙긴 게 유영아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덜 빨리는 편이 낫다 해서 지금 유영아를 놔두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단 한 명의 지지자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감시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을 하는 사람은 즉각 제거를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핵폭탄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재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이 치명타를 받게 되고 그 정권과 한패인 민주당 정권도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를 악착같이 막을 겁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막는 것처럼 청총모의 활동도 막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계속 퍼져나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재개할 수 없는 국내의 환경이 알게 모르게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우익입니까? 김문수가 우익입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가 우익입니까? 비상대책 초대위원장 임명진이가 우익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박근혜 대통령이 국힘당에 미련을 갖는 것은 바로 국힘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유산을 공산주의자들이 뺏어가지고 갖고 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자신이 영달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2월 4일부터 후원금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땡땡이란 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조땡땡이란 분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땡땡이란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건강이 나아진다는 거를 아시고 대화가 끝났을 때 이미 약을 더 드시라 이러면서 50만 원을 보내셨군요. 월요일 날 약을 사러 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독지가분이 전기 약탕기를 보내줬는데 어젯밤에 한번 사용해봤는데 약의 맛이 다릅니다. 그동안 제가 약탕기로 사용한 것은 약탕기가 아니라 음식 중탕기라 끓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전기 약탕기는 2시간 반 동안 계속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색깔과 맛이 완전 다릅니다. 그 약을 복용했더니 오늘 아침에 얼굴빛이 달라져가지고 제 얼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면역력과 체력은 상당히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음번 약에는 장 기능 회복에 대한 약을 더 넣을 겁니다. 약값을 보내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월 6일에는 송땡땡이란 분이 5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총모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찰리 커크가 죽은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증거들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총모의 대미 활동, 특히 미국 국회 청문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은 그라운드 C를 빨리 우파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용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라운드 C는 서부지원으로 빨리 가라는 방송을 계속 해댄 인간인데 왜 전광훈 목사만 구속이 되고 그라운드 C는 멀쩡한지 그 이유를 좀 알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의 한 수는 윤석열이하고 대화를 나눈 걸 까니까 끽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무인기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국정원에서 다 기획을 한 거고 그 국정원을 통제한 게 북한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한 가지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죠. 그런데도 윤 어게인을 떠들고 전환기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하는 개돼지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전환기리가 지금 급거 귀국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재개를 막기 위한 공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법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역대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한 걸 보면은 다 허위 수사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후원 회원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방해하는 공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진짜 애국 시민이라면 꼭 청청모만 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김세희 같은 놈, 강영석이 같은 놈들을 후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광훈이한테 돈 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청청모만 후원을 하시고 청청모의 활동을 지지하셔서 민주주의 체제를 확 찾아오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 가압류 사건이 터지니까 별의별 앵벌이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수십 명이 또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허위 정보라는 걸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돌려주는 게 본질이다. 그리고 유영아와 김세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